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쪽에서는 유치권 행사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유치권 행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업무방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쪽이 어떻게 고소장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은 김어글이고요. 주민번호 쓰시고 주소를 쓰고 건설업이라고 썼습니다. 가상의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실제 고소장에 쓰시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나 유치라고 해서 가공의 인물을 써봤고요. 전화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차량을 안다고 한다면 차량 번호 같은 걸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고요. 범죄 사실: 고소인은 고소의 알부자, 빨간색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부자와 계약하고 서울 마포구 땡땡동 1, 2, 3번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내지는 공사 현장이라 합니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2021년 8월 15일경 고소의 알부자 소유의 토지인 공사 현장 지상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 현장 입구에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고소인과 고소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들어갈 생각 마라 라고 소리치고 양팔을 뻗어 공사 인력이 상기 이 사건 토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를 위해 쌓아둔 H빔 더미에 올라가 이 XX들아 공사하지 말라니까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고소인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주체가 나오고 일시가 나오고 여기는 장소가 나오고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법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력으로 방해해도 되고 허위 사실 유포를 해도 되고 위계로서, 즉 속여서 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소 이유: 고소인의 공사 업무 시작: 고소인은 고소의 알부자와 계약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증제 1호증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소인은 기존 건물 철거를 담당하였음.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알부자가 계약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예전 건축물을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자입니다. 철거계약서. 철거비용 관련 피고소인과 알부자의 이견: 고소인은 평탄화 완료된 공사 현장에서 신축 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수시로 찾아와서 철거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인이 알부자에게 문의하니 알부자는 내가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줄 돈은 다 줬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사장은 걱정 말고 공사나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1년 8월 15일경에 있었던 내용. 고소인은 2021년 8월 15일 오전 7시경에 일을 하려고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표시된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출입구에는 흰색 12-0000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공사 차량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고소인은 나는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상관하지 마라고 바빠다 쳤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피고소인은 더욱 의기양양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소인은 2021년 8월 15일 오전 9시경부터 오전 10시까지 고소인과 고소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들어갈 생각 마라 라고 소리치고 양팔을 뻗어 공사 인력이 상기 이 사건 토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를 위해 쌓아둔 H빔 더미 위에 올라가 이 XX들아 공사하지 말라니까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고소인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뒤에는 그 당시에 영상이 있다면 영상, 그 다음에 사진이 있다면 사진 등등 각종 증거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고소인의 유치권 주장은 근거 없음. 피고소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대법원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수행한 자가 가지는 건물 철거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토지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당 판례를 적시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의 건축물을 철거했다라고 해서 그 토지를 계속 깔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유치권 행사이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업무방해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애당초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소인이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6번 관할. 제가 관할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범죄지에 관할이 인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건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장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법률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찰이 가중된 수사 업무 때문에 고소장 임의 반려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해 보시면은 경찰들이 계속 다른 서에다가 좀 제출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건 맡아서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막 안 받아주겠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십시오. 7.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충실하게 다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한번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기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적고 이름 적으시고 도장 찍으시고 고소장을 반 접어서 간인하신 다음에 범죄지 관할 경찰서 혹은 피의자를 아신다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증거 목록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뭐 목격자라든가 아니면 사진, 동영상 이런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다 넣으셔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방해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절한 시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